아트테크를 정말 재미를 보시려면 네, 물어봤는데 막 몇 억 이러면 이제 갤러리에 가서 사는 방법도 있습니까? 갤러리에서도 살 수 있죠. 갤러리스트를 통해서. 네, 갤러리스트를 통해서 살 수 있고 미술시장에 그러면 백화점이나 마트나 그럼 우리 집 앞에 있는 가게 그런 거죠. 로드샵이 어디냐 했을 네, 때 첫 번째가 경매에서 살 수 있고 네. 그다음에 갤러리에서 살 수 있고 아트페어, 백화점처럼 쫙 펼쳐놓고 아트페어에서도 그림을 살 수 있고 네. 또 이제 보부상은 아니지만 어쨌든 그 슈퍼로 비교하면 뭘까요? 우리 집 앞에 있는 딱 그 슈퍼. 그러니까 아트 컨설턴트한테 살 수 있고 이렇게 그림을 살 수 있는 창구가 여러 개가 있는데 네. 갤러리에서 살 수 있고 사실은 갤러리에서 대부분 많이 사시죠. 갤러리에서는 어떤 프로세스로? 미술관이랑은 달라요. 그래서 입장료가 없어요. 그래서 보통 삼청동이 갤러리 컴플렉스라 그러거든요. 그리고 논현동에도 이제 갤러리 거리가 있고 근데 삼청동 거기는 그냥 들어가셔도 돈을 받지 않아요. 왜냐하면 갤러리는 미술품을 파는 곳이니까 백화점 들어갈 때 입장료 안 내잖아요. 그런 것처럼 갤러리에는 입장료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대신 갤러리는 팔려는 작품을 다 걸어놓고 잠재적인 컬렉터들이 찾아와주기를 기다리는 거죠. 기존의 고객들도 그런 개인전이나 그런 팔려고 이제 세일합니다라고 딱 했을 때 와서 보고 가시고. 그래서 그때 뭐 어떤 작가의 개인전, 뭐 기획전, 뭐 이번에 또 갤러리가 팔려고 하는 작품들 걸려져 있을 때 이제 가는 거죠. 가서 마음에 든다? 그러면 직원분 계시잖아요. 저 작품 마음에 듭니다. 얼마입니까? 물어보시면 돼요. 이렇게 백화점 가면 가격 이렇게 붙어 있잖아요. 29,900원. 여긴 그런 게 없군요. 그런 게 없어요. 그냥 물어보시면 돼요. 물어봐야 되는군요. 네, 그래서 물어보시면 돼요. 근데 뭐 네, 물어봤는데 막 몇 억 이러면 이제 그렇죠. 그러면은 표정 관리가 안 될 때. 표정 관리가 안 되는 경험도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네, 그런 경험을 좀 해보면 몇 억짜리일 수 있죠. 사실은 삼청동에 있는 갤러리가 워낙 한국에서 유명한 갤러리들이니까. 네. 근데 그런 거 말고 인사동이라든지 아니면 논현동이라든지 조그마한 그런 갤러리가 굉장히 많아요. 우리나라의 갤러리가 한 400에서 500개가 된다고 해요. 한국화랑협회 발표에 따르면. 그러면은 구석구석에 있는 그런 갤러리들이 많거든요. 서초동에도 사실 갤러리가 많이 생겼고 다 몇 억 하진 않아요. 근데 그렇죠? 모르는 초보자들이 갤러리 그냥 찾아가고 덥석 가기는 좀 그렇죠. 어려울 것 같은데. 맞아요. 그래서 사실은 프로세스를 제가 생각을 했을 때 일단 제가 사고 싶은 작품을 저는 검색을 했어요. 이 작가 내가 사고 싶고 검색을 했을 때 검색했을 때 어디 갤러리에서 개인전을 지금 럭키하게 하고 있다. 그러면 일단 저는 그 갤러리에 전화를 해요. 전화를 해서 이 작품 리스트랑 그런 거 있으면 좀 메일로 보내주시면 좋겠다. 구매에 관심이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정말 친절하게 그걸 보내주세요. 그래서 팔린 거 안 팔린 거 뭐 있거든요. 그러면은 일단 갤러리에 가요. 가서 작품을 보고 저한테 이제 친절히 메일을 써주셨던 분을 찾으면서 얘기를 하죠. 얘기를 하고 전망이 어떠냐, 다음 개인전은 언제 예상되냐, 그때 갤러리가가 올라갈 거냐, 어떨 거냐, 가격은 좀 동결되냐, 뭐 이런 걸 좀 물어보는 거죠. 그래서 정보를 그렇게 모으고, 근데 그 전에 전 이미 제 주변에 있는 모든 딜러한테 물어봤죠. 이걸 내가 사야 될까 말아야 될까를 물어보고. 근데 이제 예를 들어서 개인전을 지금 안 하고 있어요. 검색을 했는데. 근데 이상하게 이 작가님은 제주 갤러리라는 데서 제주 갤러리라는 가상의 그런 갤러리에서만 전시를 많이 하셨던 거예요. 그러면 지금 전시를 안 하고 있어도 그 제주 갤러리에 전화를 하는 거죠. 그분의 그 작품 리스트를 이 갤러리에서 갖고 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전속이 있을 수도 있고. 그래서 연락을 해서 뭐 혹시 남아있는 작품이 있냐 대화를 하시면 돼요. 그럼 리스트 좀 보여달라. 근데 지금 보여주신 것 중에 내가 마음에 드는 게 없다. 사실 보여주면 그 안에서 골라야 된다고 생각들 하세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내가 지금 마음에 드는 게 없다. 정말 친한 작가님과 친분이 있는 갤러리라면 그럼 무슨 색감에 어떤 걸 원하세요? 저희가 그러면은 주문 제작이 돼요. 네, 저희가 그럼 그 사이즈의 작가님한테 한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그렇게 해도 되고. 또 어떤 경우에는 이번에 신작 전시가 뭐 올 하반기에 한 7, 8월에 있을 예정인데 그때 와서 그럼 보시겠어요? 뭐 이렇게도 물어봐 주시고 네, 그렇게 해서 사면 되죠. 또 하나는 갤러리들이 다 창고들이 있으세요. 그림을 보관해 놓는 거죠. 네. 전시를 했는데 이게 세일이 안 된 것들, 그리고 세일이 나갔다가 뭐 교환을 요청을 했다거나 뭐 이런 것 때문에 이제 창고에 수장하고 계신 것들이 있는데 그 리스트도 이제 보여주시기도 하세요. 이것도 이번에 뭐 세일에 나온 건데 뭐. 그러면 수익률이 좀 잘 나온 그림이 있습니까? 해외에서도 되게 좋아하는, 한국이든 해외든 국가를 상관없이
좋아하는 작가 그림 원화 좀 수익률이 굉장히 좋았고 그 아까 말씀드린 비치타워 요시토부 나라도 수익률로 따지면 174배거든요. 2천만 원 낙찰 기준으로 봤을 때 그러면은 17,500%? 95불짜리에서 그렇게 된 거니까 사실 남는 돈은 2천만 원 보수적으로 잡아서 1,000만 원이라고 치면 예를 들면 낙찰이 좀 낮게 됐다고 치면 근데 사실은 2천만 원으로 뭐 수익률 좋다고 해도 초기에 들어간 돈이 적으니까 1,000만 원으로 할 수 있는 그게 한정돼 있잖아요. 네. 근데 제가 봤을 때 아트테크를 정말 재미를 보시려면 결국 남는 돈이 억으로 넘어가야 되는 것 같아요. 이게 오르는 수준이 억으로 넘어가야 더 진지하게 임할 수 있고 그리고 정말 그걸 한번 경험을 해봐야 아 이게 부동산처럼 오르는 거구나를 알고 여기에 정말 포커스를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몇 천만 원대 정말 큰맘 먹고 그때 샀던 게 지금은 이렇게 수익률이 좋아진 게 있어요. 근데 몇 천만 원입니까? 5천만 원 언더로 사서 그 억을 넘긴 게 있죠. 이야. 네. 그럼 또 그 돈은 이제 또 재투자로? 재투자를 할까 말까도 고민인 게 사실은 그거를 팔았을 때 내가 또 이만큼의 똘똘한 애를 나한테 오느냐 그게 구할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그렇게 똘똘한 친구를 구할 수는 있는데 이거를 그대로 놔둬도 계속 오를 거기 때문에 굳이 처분하지 않아도 되는 거죠. 아, 그러면 이 매도를 고민하는 건 내가 지금 당장 현금이 필요하지 않으면 그렇죠. 보통은 가기 때문에 네, 가기 때문에. 굳이 대체 상품이 없으면 그냥 계속 갖고 네, 있는 경우가 네. 많겠네요. 그렇죠. 뭐 보통은 하나를 잡고 하나를 넣고 하나를 잡고 이런 부동산에서는 그런 투자가 있잖아요. 갈아타기. 네. 근데 미술에서도 갈아타기가 충분히 돼요. 갈아타기가 충분히 되는데 이제 잘 판단하시는 거죠. 이걸 그대로 뒀을 때 오르는 거랑 내가 이걸 갈아탈 만한 게 딱 나타나면 잡으면 되는 거죠. 갈아타는데 더 느리게 가 이럴 수도 있겠네요. 그럴 수 있죠. 근데 그건 이제 누굴 탓하겠어요. 내가 그렇게 선택을 그쵸. 했는데. 그러니까 정말 신중하게 잘 선택하셔야 돼요. 혹시 그러면 잘 안 된 것도 있습니까? 가격이 잘 안 잘 안 올라가는. 오르는 거? 저 있어요. 네. 있는데 네. 사실은 제가 이때 했던 가장 큰 실수가 저도 조사를 했거든요. 조사도 하고 물어도 보고 했는데 너무 성급하게 뭐에 쫓기듯이 결제를 했어요. 그림값을. 보통 그림을 사실 때 엄청 지금 안 사면 이 그림이 도망갈 것 같고 딴 사람이 채갈 것 같고 막 이런 그 있습니다 그런 거. 네. 부동산도 있습니다. 네, 그게 있어요. 이거 안 사면 왠지 못 살 것 같고. 이거 막 놓치면 안 될 것 같고 그게 있어요. 그림에도. 그거를 굉장히 여유를 가지고 생각하셔야 돼요. 어떤 거냐면은 아, 이 그림 놓쳐도 뭐 다음번 더 좋은 게 오겠지 하면서 조금 슬로우 하셔야 돼요. 부동산이랑 똑같네. 버스는 또 온다. 네네네. 버스는 또 와요. 작품은 또 와요. 네. 근데 제가 그거를 구매할 때 이거 놓치면 진짜 큰일 날 것 같고 절대 그런 게 아니었는데 그런 생각이 너무 들어서 그냥 계약금을 그냥 확 주고 막 그랬어요. 그래갖고 작품을 사가지고 이제 집에 딱 걸어놨는데 딱 걸릴 때부터 기분이 찜찜했어요. 내가 이거를 어쩌다가 이렇게 급하게 사게 됐을까? 바로 다시 내놨죠. 사자마자요? 거의 사자마자. 어. 거의 사자마자 내놨고 제가 산 가격으로 내놨죠. 그랬더니 또 바로 정리가 됐군요. 바로는 안 됐고 어. 시간이 좀 걸렸어요. 그럼 좀 애가 타셨겠는데요? 애가 탔지만 마음을 컨트롤했죠. 팔릴 것이다. 저 원금은 보장이 될 것이다. 근데 그림에서 원금 보장 안 되는 경우도 있어요. 조심하셔야 돼요. 그러니까요. 조심해야 되겠네요. 조심하셔야 돼요. 방금 저처럼 하시면 기록 컬렉팅하면 무조건 실패해요. 팔랑귀. 팔랑귀들은 사실은 그렇잖아요. 모든 투자를 팔랑귀들은 하면 안 되죠. 맞습니다. 주식도 그렇고 부동산도 그렇고. 그렇죠. 뭐 기획부동산에 속는 분들은 다 약간 그렇잖아요. 네. 근데 네. 그런 분들을 욕할 수 없는 게 사람이 혹하는 게 있고 그렇죠. 사람이라면 누구나 실수할 수 있고 그렇잖아요. 네. 그래서 주변에 그런 거를 같이 대화할 수 있는 전문가분들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미술 전문가분들. 귀로하는 컬렉팅이란 게 어떤 의미냐면 내가 그 작품을 자주 많이 보지 않고 오른다 해서 이 작품을 왜 사는지에 대한 스스로 그런 생각 없이 덜컥 사버리는 거를 저는 기로하는 컬렉팅이라고 하는데 그런 경우는 성공을 해도 찝찝해요. 성공을 해도 남의 말을 듣고 성공을 했으니까 그게 내 성공은 아니란 말이에요. 귀로 막 누가 사라 그러는 거 일단 딱 좀 닫고 작품을 많이 보셔가지고 이제 선택을 하셔야죠. 그런 경우도 있잖아요. 이거 싸니까 지금 사서 묻어놔. 뭐 묻어놔. 이런 경우도 있죠. 있을 것 같아요. 금매가 많이 있어요. 그리고 거래를 하다 보면은 이 작품 되게 싸게 나왔는데 내가 언제까지 얼마에 되팔아 줄 테니까 지금 너가 사. 너라고는 안 하겠지만 보영 씨가 사세요. 뭐 네. 이런 경우가 있어요. 네. 그것도 그 순간에도 이제 제가 판단해야죠. 제가 판단해야죠. 근데 그런 경우도 있어요. 럭키한 거죠. 그렇게 금매도 잡으셨잖아요. 그쵸. 금매라고 하니까 좀 너무 없어 보이는데 아무튼 그렇게 해서
잡으신 경우도 있잖아요. 있어요. 자기의 그런 우수 고객이 뭐 처분한다고 하면서 리스트를 저한테 보여주셔서 굉장히 싸게 산 적이 있습니다. 만족하세요? 많이 올랐습니까? 만족해요. 만족하는 이유가 제가 그 작품을 좋아했기 때문에 만족해요. 이미 공부가 돼 있는 거였군요. 네, 그렇죠. 그 작품에 대한 공부는 작품과 작가에 대한. 네, 뭐 내가 모르는 작가라 해도 리스트를 받았을 때 공부하면 되죠. 물어보면 되고 계속 보면 되고 나랑 맞는지. 그러니까 우리 집 갖다 놨는데 약간 좀 머리가 아프다. 저 그림 때문에 머리가 아프다 하는 순간 이제 그거는 실패한 투자인 것 같아요. 딱 오는군요. 걸어놓으면 딱. 섣불리 말씀드리기가 좀 힘든 것 같아요. 투자의 영역은 그쵸? 되게 많이 사시잖아요. 거래도 많이 하시고. 네. 저는 GD가 아니거든요. 네. 그거 어디다 놓습니까, 작품들을? 그거요? 네. 저는 그렇게 막 전문적인 컬렉터가 절대 아니에요. 정말 저도 이제 돈을 버는 사람이고 샐러리를 받는 사람이고 월급쟁이고 보통 그렇게 헤비 컬렉터, 슈퍼 컬렉터라고 하는데 그런 분들은 자기의 그런 작품을 보관하는 수장고가 따로 있으세요. 창고가 있어요. 좋겠죠. 창고가 있어요. 그리고 K옥션, 서울옥션, 뭐 마이 아트 옥션 이런 데서 수장고를 빌려주세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그런 거죠. 비유를 하자면 관리를 해주는 거예요. 뭐 승마하시는 분들은 말을 자기 집에 데리고 올 수 없잖아요. 그렇죠. 내 자만데 그걸 데리고 올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승마장에서 월 얼마를 내면 그 말을 관리해주고 밥도 주고 훈련도 시키고 훈련도 시켜주고 그런 것처럼 내 그림도 내가 지금 걸 데가 없고 전문적인 보관을 받았으면 좋겠다 하는 작품은 그런 수장고에서 이제 마을 관리하듯이 K옥션, 서울옥션 이런 데서 이제 수장고가 따로 있어요. 예. 그럼 변호사님은 어떻게 관리하세요? 저는 슈퍼 컬렉터가 아니다 보니까 직접? 저는 제 사무실이랑 그 다음에 제 집에 다 걸어놨어요. 그럼 벽이 다 예술 작품이겠네요? 예, 벽에 다 걸려 있어요. 왠지 커피 이렇게 탁 하나 들고 이렇게 조금씩 걸으면서 보실 것 같은데. 뭐 그렇게 하진 않고요. 네. 제가 신중하게 골라야 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신중하게 골랐기 때문에 그 그림을 응시하지 않아도 이미 그 그림이 기운이 이런 얘기하면 좀 이상한데 이미 저는 이제 제 식구란 말이에요. 그 그림이. 네. 그러니까 커피 마시면서 일부러 응시하지는 않고 그 단계를 넘어서 우리 집안에 들였기 때문에 네. 어쨌든 뭐 생활하면서 항상 보고 있죠. 그냥 제 그냥 뭐랄까 그냥 제 식구 같은 느낌의 그림들인 거죠. 볼 때는 뭐 응시를 그래도 하기는 하는 것 같기는 해요. 사실은 뭐 미나 같은 경우는 저 사실 미나가 너무 좋아서 요즘 미나는 어떤 걸 미나라고 하죠? 조선시대 후기 중후기의 작가 미상의 그림들. 이렇게 풍속도라고 하나? 풍속도랑은 조금 다른 것 같아요. 풍속도는 이제 사람이 나오고 네, 막 네. 그러면 이렇게 씨름하고 있는 씨름이나 뭐 이런 거 되게 잘하시네요. 씨름이나 뭐 이런 게 풍속도인 것 같고 네. 미나는 이제 풍속도랑은 조금 다르게 화조도라든지 꽃과 새, 뭐 호접도, 뭐 나비 있고 아주 화사한 색감으로 병풍에 팔복병풍 뭐 이런 데 이렇게 그려놨던 건데 그걸 떼가지고 액자를 한다거나 그런 것들. 조선시대 때 중후기에 나왔던 서민에서부터 시작됐다고 알려진 작품군. 아까 네오팝이었는데 이제 미나로? 네, 그쵸. 네오팝도 좋고, 네. 네오팝도 좋고, 모던 그런 추상화도 전 좋아하는데, 미나도 저는 좋아요. 컬렉터의 취향이 바뀌신. 뭐 그냥 잡식인 것 같아요. 잘 모르겠어요. 근데 확실히 미나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게 구상화는 아닌 것 같아요, 저는. 그 미나는 정말 이렇게 딱 그 특징을 자기만의 그런 모양으로 딱 나타낸 거여서, 어떤 의미에서는 약간 추상 같기도 해요. 자기 스타일이 딱 잘 네. 드러나는군요. 네. 그래서 근데 또 전문가가 이 얘기를 들으시면은 무슨 소리 하나 이럴 수도 있어요. 저 친구 무슨 소리 하나 이럴 수도 있어요. 어디까지나 부업이니까. 부업이니까요. 그 차원에서만 봐주시면. 네, 저는 아마추어 컬렉터니까요. 네. 열 손가락이 다 소중하겠습니다만은 네. 가장 애착이 가는 작품이 있으세요? 꼽기가 되게 힘든 것 같기는 해요. 왜냐면은 이게 참 신기한 게 제 상황 따라서 정말 애착이 가는 게 달라져요. 이게 좋았다가 나 이거 너무 좋아 했다가 제가 일이 너무 바쁘고 힘들어질 때는 얘가 너무 좋고 아 그렇습니까? 좀 조금 그래요. 왜냐면은 그런 얘기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그림 좋아하세요? 물어봤을 때 저는 이런 그림 좋아해요 하면은 그 사람의 그런 현재 상황과 성격이 조금 보인다고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따분하게 이제 사시는 분들은 화려한 색감, 구상적인 거, 디테일하게 막 이렇게 보면 볼수록 자주 보이는 것들 그런 작품들을 좋아하시고 막 일이 많고 머리가 아프고 의사결정을 많이 해야 되고 이런 사람들은 그냥 선 하나 쫙 있는 추상 이 그림이 말을 하지 않잖아 나한테 그냥
여백을 보여주면서 저한테 안정감을 주는 거죠. 음. 그래서 그 사람의 상황과 그 그림과의 그런 뭐랄까 느낌? 케미? 케미. 케미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제가 소장하고 있는 작품 중에 제가 좀 쉬고 이럴 때 좋아하는 작품이랑 뭐 일이 너무 많아서 정말 힘들다 할 때 제가 위안을 받는 작품은 다른 것 같아요.